삼성도 이번에 충전기 뺀다 그러던데 그러면은 앞으로 정품 충전기 그 비싼 거 계속 사야 되는 거예요? 그냥 10,000원짜리 사면 안 돼요? 궁금해하실까봐 10,000원대 고속 충전기 진짜 싹 다 털어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기술지원TV의 기술지원입니다. 곧 있으면 갤럭시 S21이 출시가 되는데 이와 관련해서 들리는 루머 한 가지가 있죠. 바로 충전기랑 이어폰이 빠진다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이어폰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는 무선 이어폰을 많이 쓰니까 빼도 상관이 없기는 하겠지만 중요한 거는 충전기인데요. 충전기 같은 경우는 폰을 쓰면서 진짜 절대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중요한 제품이죠. 애플 같은 경우는 이미 충전기를 뺐고 그것 때문에 무조건 정품 충전기를 써야 하나 하는 고민을 가지고 있었던 분들이 많으셨을 거예요. 그거랑 관련해서는 제가 지난 영상을 통해서 굳이 정품 충전기가 아니더라도 고속 충전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또 이런 고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저렴한 10,000원짜리 혹은 10,000원도 안 하는 충전기를 구매를 해서 사용을 해도 별 문제가 없는 걸까? 라는 생각이 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영상을 통해서 그런 고민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이 10,000원대 혹은 10,000원도 안 하는 고속 충전기 6종을 한번 비교를 하면서 어떤 고속 충전기를 쓰는 게 좋을지, 그리고 저렴한 고속 충전기 사용해도 별 문제는 없는지 한번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실험을 진행하기 전에 간단하게 어떤 충전기를 구매했는지 알려드릴게요. 구매는 전부 다 쿠팡에서 했고요. 제품 가격 같은 경우는 10,000원 이하도 있고 10,000원이 조금 넘어가는 것도 있는데 배송비를 고려하면 전체적으로 가격대가 10,000원 중반에서 10,000원 초반대 정도에 형성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거 6개 전부 다 PD 타입이니까 구매하실 분들은 꼭 참조를 하시고요. 그럼 어떤 충전기가 있는지 하나하나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네트워크라는 데서 나온 18W 고속 충전기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TG3보에서 출시한 18W 고속 충전기입니다. 특이한 점은 C에서 C로 가는 케이블이 하나 같이 동봉이 돼 있어서 케이블을 구매하셔야 될 분들에게는 나름 괜찮은 그런 제품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또 크레악에서 출시한 18W 고속 충전기가 있는데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렇게 포장이 살짝 좀 부실하게 왔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DGG라는 곳에서 출시한 18W 고속 충전기인데요. 만약에 너 고속 충전 안 되면 넌 나한테 DG. 그 다음에는 윈코라는 곳에서 출시한 이거는 25W 고속 충전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비잽이라는 곳에서 판매하는 30W 고속 충전기입니다. 이게 출력이 가장 센데 가격대도 꽤 나름 나쁘지 않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만약에 이거를 실험을 해서 고속 충전이 제대로 들어가고 그리고 발열이라든가 이런 것도 괜찮으면은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 충전기를 추천해 드릴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렇게 총 6개를 가지고 와봤는데 이 6개 중에서 고속 충전이 제대로 안 되는 거는 뭐가 있을지, 여러분들이 고속 충전기를 구매하는데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실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테스터기를 사용해 정품 충전기와의 출력을 비교해봤는데요. 6종의 충전기 모두 18W 수준의 고속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폰 XS 기준 배터리가 20%인 상태에서 10분간 충전을 해본 결과 정품 충전기와 비교했을 시 사실상 같은 수준이었는데요. 물론 케이블을 꽂는 세부적인 타이밍과 백그라운드 앱 실행 상태 등이 달랐기 때문에 완전히 같은 상황에서 충전한 것은 아니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어쨌든 10,000원대 고속 충전기를 구매해도 정품 충전기처럼 고속 충전은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TG3보 충전기 같은 경우는 충전할 때 조금 이상한 소리가 들렸는데요. 물론 이런 것은 소위 말해 뽑기운이지만 구매에는 참고가 될 수 있을 듯 합니다. 고속 충전이 되는지 여부는 어느 정도 확인을 했는데 근데 충전기를 사용할 때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죠. 바로 충전기의 발열입니다. 충전기의 발열이 너무 지나치게 높아지면 충전기 수명에도 영향을 줄 수 있고 그래서 충전기 자체에서 발열이 조금 약간 억제가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과연 이 중에서 발열이 정말 심한 충전기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이거를 그래서 한번 제가 측정해 보기로 했는데 사실 제대로 측정을 하려고 하면은 열화상 측정 장비가 필요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거를 구할 수가 없어서 그냥 간단하게 이 비접촉식 산업용 온도계로 한번 측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외부 온도 요인에 꽤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측정한 결과값을 너무 신뢰하지는 마시고요. 그냥 참고용으로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측정 기준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을 30분 동안 고속 충전했을 때 나오는 발열을 기준으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발열 체크는 이렇게 비접촉식 온도계를 충전기의 중앙에 맞춰놓고 테스트하는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집안의 온도가 조금씩 달라졌기 때문에 완전히 같은 상황에서 테스트가 진행되지는 않았다는 점 참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애플 정품 충전기를 포함한 7개의 충전기들의 30분간 충전 시 발열은 다음과 같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1, 2도의 오차를 감안하더라도 18W급의 충전기들은 모두 애플보다 발열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흥미로운 점은 18W보다 높은 25W, 30W급의 충전기들은 최대 출력보다 낮은 출력으로 아이폰을 충전하다 보니 그 여유 덕에 발열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윈코와 비잽의 충전기는 다른 제품들에 비하면 발열이 낮은 것으로 나오는데요. 윈코의 경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열이 애플 충전기보다 높은 편이고, 게다가 가격도 그렇게 메리트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구입한 제품들 안에서 결론을 낸다면 저는 비잽의 30W 충전기를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출력도 가장 높고 온도도 괜찮고 가격도 성능과 발열을 생각하면 꽤 저렴한 편이니까요. 자, 지금까지 만원대 저렴한 고속 충전기 6종을 한번 비교해봤는데요. 이제부터는 충전기도 내가 직접 구매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되었는데, 무조건 정품을 사야 하나 그런 압박감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서 이런 저렴한 제품도 있다는 것을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저렴한 제품을 구입을 해서 생길 수 있는 불안감을 어느 정도 해소해드리고자 하는 마음에서 이번 콘텐츠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충전기를 구입하시는데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여기까지 하고 저는 마치도록 하겠고요. 지금까지 기술전TV의 기술전이었습니다. 그럼 전자제품 모두 잘 쓰세요.